철옹성 같았던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 제국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요즘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로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의 움직임부터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 실험, 비달러 결제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세계 통화 질서가 다극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달러가 유일한 왕좌에서 내려오게 된다라면 글로벌 자금 흐름의 판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리플 XRP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달러 패권의 균열과 XRP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국제 결제 구조부터 짚어보면 스위프트와 칩스로 대표되는 달러 중심 결제망은 전 세계 금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위프트는 1970년대부터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안전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국제 송금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자체는 메시지 시스템일 뿐 실시간 결제 기능이 없다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 간 표준화된 지시를 전달해 줄 뿐 실제 자금은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계좌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은행을 짜증나게 거쳐야 하니까 속도는 겁나 느리고 비용은 겁나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이체는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보통 며칠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중개은행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송금액의 몇 %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런 지연과 비용은 당근 빠따, 큰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칩스의 경우에는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사용하는 달러 결제망인데 한 번에 거액의 결제를 처리해서 유동성 효율을 높여주긴 하지만 결제 통화가 달러로 제한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로 표시된 거래에만 쓰이니까 다중통화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거래에는 직접 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칩스나 페드와이어 같은 미국 결제망은 운영시간도 미국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24시간 글로벌 실시간 결제와는 상당히 아주 많이 거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달러 중심의 기존망은 구조적인 제약이 분명합니다. 속도와 비용 문제 말고도 더 심각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국제 결제망이 미국 그리고 서방의 영향 아래 있다 보니까 정치적 무기화도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해당 국가의 은행들을 스위프트망에서 차단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사태 이후에 일부 은행들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의 추가 제재로 대형 은행들이 대거 차단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스위프트 접근이 막히면 국제 대금 결제가 마비되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는 막대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스위프트 퇴출은 경제 제재 핵 옥션으로 불릴 만큼 위력이 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급소를 가격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달러 패권 체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입니다. 이런 제약과 위험성 때문에 세계는 서서히 물음표를 찍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달러를 통하지 않고 서로 거래할 방법은 없을까? 이 의문이 바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만든 원동력일 겁니다.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금융망에 살짝 균열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 대안은 신흥경제권 연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이들 국가는 이 세계 인구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국제금융에서는 달러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는 서로 직접 거래하고 자체 결제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브릭스페이 구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페이는 말 그대로 브릭스 국가 간 공동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각국의 현지 통화로 바로 결제를 해서 달러를 거칠 필요를 없애고 미국 주도의 스위프트 같은 망을 우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달러 의존은 곧 미국 정책과 제재의 영향권에 놓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브릭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금융주권은 미국의 일부 맡겨둔 셈이라서 이걸 되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실제 브릭스페이의 밑바탕에는 더 이상 우리의 거래가 미국의 눈치와 정책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의지가 깔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국 통화로 직접 무역을 하고 결제할 수 있다라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 줄고 환율 변동이나 제재 리스크도 낮아질 겁니다. 일종의 플랜 B를 마련해서 금융 주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각국의 금융 인프라 수준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달라서 완전한 공동망을 구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들은 이미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제재 이후 자체 금융 메시지 시스템 SPFS 개발에 착수해서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최신 자료를 보면 24개 나라 177개 금융기관들이 러시아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우려하는 이른바 우호국들이 러시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 금융당국은 브릭스 틀 안에서 교차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이 막힐 상황에 대비해서 브릭스 자체 백업 결제망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근 빠따 중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미 CIPS,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IPS는 전 세계 은행들이 위안화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망인데, 현재 약 1,300개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모나 범용성 면에서는 스위프트나 칩스와 견주기는 어렵지만 매년 거래량이 50% 가까이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현재 CIPS 참가 은행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스위프트 메시지를 통해서 CIPS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존망과 병행 단계에 있지만 서방 제재가 심해질수록 CIPS 같은 대안을 찾는 국가들도 늘어날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국의 CBDC 도입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수억 명이 시험 사용 중이고,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도 자체 CBDC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들끼리 직접 교차 결제할 수 있다라면 이걸 관리할 새로운 국제 결제망이 필요할 겁니다. 국제 결제은행이 주도한 엠브리지 프로젝트처럼 이 다수국의 CBDC를 연결하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다극화된 통화체제로 움직인다라면 이제 각 축을 연결해줄 브릿지, 이 다리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리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여러 결제망이 병존하는 시대, 이럴 때 각기 다른 통화와 시스템 사이를 이어주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리플은 애초에 이런 브릿지 통화를 지향하며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입니다. 리플사의 기술은 전 세계 어디로나 몇 초 안에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 초고속, 초저비용 결제를 자랑합니다. 현재 스위프트 송금에 며칠씩 걸리는 돈이 XRP를 경유하면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끝나고 수수료는 겨우 몇 센트,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라서 기존 은행 영업시간 제약 같은 것도 그따위 것들도 없습니다. XRP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립적 디지털 교환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도 위안화도 아닌 제3의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공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의 CBDC나 통화를 교환하려고 할 때 굳이 상대 국가의 통화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XRP 같은 중립 자산을 매개로 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디지털 루피를 브라질의 헤알로 바꾸는 결제가 필요하다면 XRP를 중간에 거쳐서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국 통화를 직접 일일이 쌍으로 시장에서 구할 필요 없이 XRP 하나만으로 전 세계 모든 통화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리플은 이걸 가치의 인터넷의 그 비전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 정보를 중립적으로 실어 나르듯이 XRP 레저가 전 세계 돈을 실어 나르는 이 기반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나름의 야심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리플사는 ODL이라는 솔루션으로 이런 기능을 상용화했습니다. ODL은 송금업체나 은행이 해외로 송금을 할 때 XRP를 브릿지로 사용을 해서 현지 통화로 지급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굳이 해외에 미리 돈을 예치해둘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마다 XRP로 환전해서 보내면 되니까 자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리플에 ODA를 도입한 은행들은 이미 전통 송금 대비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몇 초 만에 송금이 완료되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송금을 하려면 중개은행에 수수료도 주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폰 앱으로 순식간에 돈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에 리플이 출시한 유동성 허브입니다. 이건 기업들이 여러 거래소와 OTC 데스크 등에서 암호화폐 자산과 법정화폐 유동성을 쉽게 조달하도록 만든 B2B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종 자산을 한 곳에서 교환할 수 있는 통합 유동성 창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여러 알트코인부터 미국 달러, 다양한 통화까지 여러 자산풀을 연결해서 최적 가격으로 자동방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이 유동성 허브의 핵심도 결국에는 다양한 가치 사이의 브릿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멀티에셋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은 법정화폐, 암호화폐, CBDC, NFT 등 온갖 자산을 동시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원활히 오가게 할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동성 허브는 바로 그 미래를 대비해서 출시가 됐고 리플렛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도 연계돼서 전세계 결제 레일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렇듯 XRP와 리플의 기술 스택은 다중통화 체제에서의 연결고리로 기능할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브릭스 측에서도 XRP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브릭스페이 같은 시스템에서도 리플의 XRP를 브릿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RP의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리플사가 제공하는 기관급 인프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니까 이 기관급 인프라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걸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 승인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XRP가 글로벌 중립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시사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의 이런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민간은행이나 송금업체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에 눈을 돌리면서 리플과의 협력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2023년에서 2024년에 걸쳐서 전 세계 10여 개의 정부와 CBDC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알려진 사례만 살펴봐도 부탄 중앙은행 2021년 리플과 손잡고 CBDC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의 팔라우도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개념으로 리플과 디지털 화폐를 실험했고 몬테네그로 중앙은행은 2023년 리플과 CBDC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또 조지아 중앙은행도 리플과 함께 디지털 라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콜롬비아 중앙은행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로 고액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처럼 북남미,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여러 중앙은행들이 리플 기술을 테스트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은 이런 중앙은행 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CBDC 전용 플랫폼도 출시했습니다. 2023년에 공개된 이 플랫폼은 중앙은행들이 자체 토큰화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기존 XRP 레저의 장점을 활용하되 프라이버시 등 중앙은행 니즈를 반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CBDC 프라이빗 원장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작은 국가들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리플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CBDC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나 디지털 유로 협회 같은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도 리플은 주요 통화권과 의견을 나누며 이 표준 정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마스터카드와 협력을 진행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리플은 마스터카드의 크립토 크리덴셜 이니셔티브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건 블록체인 지갑 주소를 사람이 읽기 쉬운 이름으로 바꾼다라든지 자금 이동의 신원 인증 레이어를 입힌다라든지 이런 디지털 신원 그리고 보안 표준 작업입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 결제 대기업도 리플 같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해서 미래 인프라를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망에 XRP가 바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마스터카드는 2024년 기존 스위프트망을 개선한 솔루션을 발표하며 갑작스러운 혁신보다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대형 금융사가 일거에 판을 뒤집기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플 마스터카드 협업은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의 접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앙은행부터 결제 네트워크 기업까지 리플의 인프라를 글로벌 표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XRP 하면 가격부터 떠올리지만 리플랩스에게 있어서 가격은 사실상 뒷전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XRP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이 될 잠재력입니다. 비유하자면 과거 실크로드의 교역로나 대항해 시대의 해운망 같은 역할을 XRP가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단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된다면 각 지점을 잇는 튼튼한 가교를 쥐고 있는 쪽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키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XRP가 지금 그 디지털 브릿지의 유력 후보가 되기 위해서 엄청 빡세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리플은 오랜 시간 금융기관들과 협업을 하며 속도와 신뢰성 면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2025년 현재 수십 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리플렛을 통해서 실시간 해외 송금을 상용화했고 규제 불확실성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2023년에서 2024년 이어진 미국 SEC와의 소송도 거의 지금 일단락되면서 XRP의 법적 지위의 일정 부분 명확성이 생겼습니다. 이건 기관 도입을 가로막던 큰 장벽 하나가 지금 제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유동성 허브 출시, 중앙은행 파트너십 확대 같은 행보는 XRP를 단순 알트코인이 아닌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스터카드와의 협업 소식은 리플의 접근법은 혁신적이고 마스터카드는 점진적이라는 대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접점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의 거인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실험하는데 리플과 함께했다는 것은 XRP 생태계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XRP의 공급량은 제한적이고 사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가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극화된 통화 질서 속에서 기축통화 개념이 분산된다라면 그 분산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공통의 연결고리로 XRP가 활용될 때 그 전략적 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XRP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수도관이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를 선점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XRP가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장 XRP 가격이 왜 안 오를까? 언제 오를까? 오르면 좋고 내리면 슬프고 이런 일희일비보다는 3년, 5년 뒤 국제 금융 환경이 재편될 때 XRP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어떤 전략적인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인터넷 초창기 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 한 통 보내는 데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 SMTP나 HTTP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번 건 인터넷의 인프라를 구축한 쪽이었습니다. XRP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경을 넘어 가치를 실어나르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 가치는 단순 결제 코인의 범주를 넘어서게 되는 것일 겁니다.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에 생긴 균열은 위험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 겁니다. 세상이 다극화된 다원 통화 체제로 움직일 때 그 사이를 잇는 글로벌 가치 이동망을 장악하는 자가 새로운 금융 패권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XRP는 민간이 만든 기술이지만 전 세계 은행과 기업 그리고 일부 정부까지 활용을 모색하는 범용 인프라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와 경쟁자들이 있겠지만 디지털 시대의 스위프트를 꿈꾸는 XRP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숲을 보는 안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시적인 흐름, 즉 탈달러화와 이 금융망의 판도 변화를 읽어낸다면 XRP의 가치도 단순 코인 시세 차익 이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가 그 숲을 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